안녕하세요. 오복벌꿀 농장 양대군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강의에 앞서 현 실태와 양봉의 미래 그리고 벌들의 해부학을 배워봤는데요. 매우 심도 깊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더욱더 깊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2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품종에 따른 생산입니다. 아피스 멜리페리라고 해서 서양종입니다. 서양종. 아피스 세라네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봉, 작은 중앙아시아 쪽에 분포되고 있는 한봉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좀 소봉이죠. 아피스 멜리페라에서 수확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리우스티카 계열의 품종에서 다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자료를 계속 찾아내고 필요할 때는 항저우에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출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그쪽 대표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더니 자료 요청을 좀 했지. 중국의 품종 개통도가 어떤지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정공장에 연락해서 소장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 자료는 뭐 허락한다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딱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하나 받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자료를 받았거든요. 개통부가 정말 장난 아닌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지. 중국에 종봉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청년 때 자기 입을 옷과 관장을 반드시 들고 가야 돼. 거기서 죽어나와야 되니까. 품종 하나 만들 때는 목숨을 받는 게. 개통도가 굉장히 복잡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속속 들여다보니까 중국이 괜히 이 세계 양봉 1위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중국이 대국이죠. 로얄젤리도 대국이고 양봉 자체만 보더라도 뭐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리구스티카 이탈리안인데 이탈리안 종을 이제 리구스티카라고 하거든요. 아피스 멜리페라 리구스티카인데 아피스 멜리페라 이탈리아는 없습니다. 리구스티카가 정확한 표현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탈리안 종이라고 하죠. 왜냐? 리구스티카라는 품종이 이탈리아의 고유 품종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워낙 접종화가 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원종 오리지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품종에 따른 접수 및 생산량 비교입니다. 보십시오. 왼쪽에 ITBS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안 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RJBS가 뭐냐면 로얄젤리 다수화공입니다. 딱 사진만 보더라도 확연히 딱 차이가 나지. 접수뿐만 아니라 생산량에서도 확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이 뭔가? 이 원인은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둬야 됩니다. 왜냐? 이런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 자료의 틀을 제가 오래 깼거든요. 일반 항에서는 50g 이상의 젤리 생산이 가능하다. 그것은 뭐냐? 봉군 내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보통 뭐 진짜 한번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이제 시험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일반 왕에서 우리가 말하는 황색종의 일반 왕에서 로얄젤리를 50g 이상의 양을 뽑을 수 있을까를 첫 번째 과제로 만들어서 이제 제가 늘 구사하던 방법의 틀을 다 깨버리고 구성을 다시 지어서 올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올해 1차 테스트는 성공했는데 그 내용의 주축은 뭐냐면 착봉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데 나중에 요 생산 끝나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소비 관리입니다. 착봉 관리는 어차피 만들 수가 있는데 소비 관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요 내용도 달라집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 품종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인간이 인공수정을 통해서 개발하지 않은 원품종들은 로열젤리 생산이 오른쪽에 보시는 제리 다수학처럼 이런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제리가 싱겁다라고 하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의 차이는 사양 관리의 어떤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면 로열젤리는 말 그대로 수분 함량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꿀벌들이 먹이를 쓰는 과정에서 적게 쓰는 벌을, 흑색벌은 더욱 적게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흑색벌은 식량을 많이 쓰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로열젤리를 분비하는 기관 및 젤리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많을 필요가 없고 적당히 하는 거죠. 근데 이 로열젤리에 특화된 이 인공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품종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무차별적으로 젖을 뿜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 문제가 생기죠. 일벌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20의 초만상이면 젤리에 한 2파스 딱 뽑고 한 2파스 뽑으면 한 8일 정도 지나거든요. 10일째 딱 봤을 때 머리 쭉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유봉들의 수모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전적으로 그렇게 특화대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업화를 위해서, 로열젤리의 상업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품종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테네시 투데이에 검사를 했을 때 일반원과 젤리의 품질 차이는 퍼센트테이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5에서 2%의 차이로 국제 기준에 합격을 할 수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합격할 수 있는 기준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결국에는 사용 관리를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항의 젤리를 가지고 품질이 좋다, 다수항으로 품질이 나쁘다, 이것을 여기서 평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로열젤리라는 것 자체가 쉽게 얻을 수 없는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특허화시킨다 그러면 로열젤리 시장이 또 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생산자는 품종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산물의 품질 기준, 그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용 관리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로열젤리 품질은 환경입니다.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지 품종이 만들어내는 그 기준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원에서도 로열젤리를 해봤고 일반항에서도 해봤고 첫 스타트 로열젤리 할 때 저는 흑색왕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뿌리 주력이다 보니까 흑색왕으로 젤리를 스타트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양왕방이에요. 한 줄 33방 중에 33방이 아니고 과거에는 25방짜리를 썼거든요. 주황색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유일한 메이드 인 코리아 왕환. 그 왕환에서 한 줄당 하나야 5개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인데 오래전에 일본 업체 대표 양봉관인데 이분의 쓴 논문을 최근에 나온 것도 이제 읽었는데 재밌는 얘기하죠. 최고의 로열젤리 품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밀원, 두 번째 봉분 내의 환경, 세 번째 우리가 이충을 뜨는 왕안의 숫자, 그러니까 왕안 개수지요. 왕안 알수의 품질이 결정납니다. 가장 좋은 그 품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여기서 그 사람이 말하는 기준대로 생산을 하면은 당장 일본에 최고가를 받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총 왕안 개수가 30개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품질이 수분 함량이 늘어나는데, 제가 자랑처럼 밴드에 올렸던 내용 중에 많은 양의 줄수를 걸어서 접수 하나 놓치지 않고 거의 99% 정도의 접수율을 가지고 로열젤이 꽉 찬 걸 보여드렸지요. 근데 그것만 보여드렸지 실제 속 사정은 제가 안 썼습니다. 염려가 돼서.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수와
왕안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얄젤리 색, 맛, 수분 함량이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국제 기준 수분 함량은 63%거든요. 63% 이상 넘어가면 물젤리라고 하죠. 그 수분 함량이 63%로 초과시키면 그때부터 젤리가 싱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신맛보다는 싱거워지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로얄젤리 생산하는 농가들의 전형적인 형태가 뭐냐? 다량 사양인 거예요. 거의 풀 사용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분봉렬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을 다량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소비 회전이 안 되는데, 그러면 차고 넘치는 꿀은 어떻게 하냐? 떠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로얄젤리 이골 사양꿀 생산자. 여기 아주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도 깨뜨리려고 올해 사양을 거의 일주일에 한 사양기 정도만 주고, 하단에 완벽한 밀게된 식량장 한 장, 위에 식량장 한 장, 딱 2장 놓고 나머지는 발리는 수준으로 유지되게끔 해서 로얄젤리 생산을 해서 올해 8천 ton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뭐 품종발입니까? 뭐 저 사람은 원래 잘하니까 그래. 뭐 기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식량이 많아야지 젤리가 잘 된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근데 로얄젤리의 주 원료는 꿀도 한몫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분입니다. 화분이 가장 중요한 로얄젤리의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얄젤리 생산을 전업으로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내 공장의 화분 상태가 어떤가? 꽃피는 3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꽃피는 10월 말까지 화분원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과 질의 상태. 근데 올해 되게 독특했지요. 흉작도 굉장히 격한 흉작이었는데 화분도 흉작이었습니다. 그 흉작은 양도 작았지만 품질도 엉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에 저장되어 있는 화분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 양이 100을 봤을 때 한 60 정도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지금 한 뺐거든요. 그러니까 육아도 좀 시원찮았고, 그리고 젤리의 양도 시원찮았고, 그러니까 젤리 생산에 어떤 영향을 반드시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극복하는 방법들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죠. 왕안 및 환경 여건에 따른 품질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안의 수는 작을수록 품질이 높다. 그래서 올해 제가 올해가 아니라 그냥 꽤 오랫동안 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딱 66방, 왜냐면 한 줄에 33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줄, 습줄, 넉줄, 그리고 최대 많이 들어간 게 싱글로 봤을 때 한 줄짜리, 싱글로 봤을 때 최대 양이 16줄인가? 통당 2툴씩 넣어가지고 생산해 봤습니다. 양은 그 정도 양을 넣으니까 대략 최소 5병에서 한 7병 사이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 5병에서 7병 나오면은 이거는 뭐 진짜 미나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품질이 제가 먹고 상태를 다 점검해가지고 이거는 검사 하나 이거는 꽝이다. 그래서 줄수를 하나 줄여 나가서 제일 좋은 컨디션이 어느 정도일까? 상업적으로 생산량도 충족시키고 품질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라인이 몇 개의 왕안수일까 해봤더니 에러 잡고 60개 정도가 접수가 완성돼서 거기에 젤리가 꽉 들어차면 최고의 로얄젤리. 이거는 우리가 자연광대 달지 않습니까? 유밀일 때. 그 자연광대에 단 로얄젤리 품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품종에 따른 생산 증대 효과 중에 아까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업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뭐 로얄젤리 생산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기술, 능력 모든 것들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르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로얄젤리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내는 기준은 국제 기준에 준해서 중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대만, 베트남, 그리고 타이완, 그쪽하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아시아 쪽에서 이제 젤리 생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동남아 쪽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중국 기준으로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들만의 해석으로 단상제리를 하게 되고요. 개상제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 단상제리는 품질이 역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골동 상하의 온도 차이 때문에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착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착봉이 왜 생기겠습니까? 새끼 때문입니다. 새끼 때문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착봉의 양이 많냐 적냐, 그러니까 봉구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육아의 면적이 달라지고 육아되고 있는 이 새끼벌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곤충은 특히 꿀벌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얘네들의 수명도 1차적으로 온도에서 결정이 나고 두 번째는 먹는 질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인두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인두선이라는 것이 하인두선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만든 겁니다. 이 품종을 만든 겁니다. 다소학종은. 근데 일반왕이나 기타 다른 품종들은 하인두선의 길이나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지요.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모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내가 로얄젤리를 전업으로 선택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꿀의 수확이나 꿀 수확만큼은 좀 줄어듭니다. 근데 대신에 없는 것도 있죠. 로얄젤리, 그 다음에 밀랍하고 그 다음에 화분 요 생산만큼은 아마 최상일 거고, 그리고 벌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벌들을 원하는 목표만큼 키워내는 속도는 이 다소공만큼 빠르게 있습니다. 그만큼 로얄젤리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진 왼쪽 보시면 여기 뭐냐면 일반왕입니다. 올해 생산한 테스트한 일반왕이고, 왼쪽은 다소왕. 딱 봐도 일단 꼭지에서부터 차이가 확 나버리지요. 근데 일반왕이 로얄젤리 이 정도 채운다고 그러면 정말 많이 채우는 겁니다. 이 정도 양을 채우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로얄젤리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컵 사이즈가 제가 쓰는 것이 가로, 내경 1cm고 그리고 세로가 1cm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평평한 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목하게. 근데 여기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는 평자보다는 오목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내부 폭이 좁을수록 더 좋고, 로얄젤리 품질뿐만 아니라 접수력, 생산량까지 다 충족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써본 여러 가지 왕환 중에서 과거에 우리 선배 양봉인들이 쓰던 주황색 왕환이 있죠. 20개짜리, 25개짜리. 이 왕환이 이제 국제 기준이 말하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왕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많지 못하겠죠. 그럼 여기에 따르는 또 규모가 또 확보되어야 되고요.